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요,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자면 지난 3개월, 그러니까 7, 8, 9, 3분기 동안 Hi. Have a good day. 지금 보셨어요? 약간 경찰 아저씨들인데 순찰 돌다가 영상 찍고 있으니까 와서 웨이빙 해주고 가네요. 무슨 얘기였었더라? 우선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 일단은 신뢰도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속도감 때문인데요.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그런 이메일이나 어떤 문의, 쪽지 많이 주시는데 선생님 10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개방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고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컹합니다. 물론 답은 드려요. 그런데 심장이 덜컹하는 이유는 영주권 문호를 고민하실 정도의 미국 간호사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따기 일보 직전이거나 따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차상 그런 생각이 드는 위치인데 저한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표현들이 네이버 무슨 블로그에 이 에이전시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확인을 저를 뭘 믿고 부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물론 저는 뭐 글쎄요, 뭐 에이전시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만 수입을 위해서 아니면 뭐랄까 누가 취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취업될 때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 누가 취업한다고 저한테 돈 한 푼 더 생기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좋고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건데 이런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꼬아서 나한테 득이 되게끔 뉘앙스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간자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관련 관공업체 관공서가 될 수도 있는데 정보를 뉘앙스가 다르게 스큐할 수도 있고 또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이버에서 잘못된 정보를 예를 들면 검색을 한다고 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해 나가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자 블레틴을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9월에는 2019년 4월 1일자로 오픈되어 있던 것이 영주권 문호가 10월자로는 커런틀리 오픈으로 바뀌었어요. 이 의미는 지금 영주권 스폰서만 찾아서 자격 요건 다 갖추고 영주권 넣으시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프로세스를 진행해 드립니다 하는 의미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수개월간 지난달까지는 몇 개월 동안 좀 문어가 닫혀 있고 이렇게 후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선생님들이 그럼 이제 미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문어가 개방이 안 됐다는 건 영주권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미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조금 더디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날짜 후퇴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또 10월 되면 열리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정보를 정말 중요하잖아요. 미국 간호사로 취업을 하시고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실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를 일개 기관이나 한 개인이 블로그에 한국어로 올려놓은 해석이 정확히 됐는지 모르는 오타가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google.com 가셔서 검색창에 비자 블레틴 2020년 10월 영어로 쓰시면 돼요. 뭐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치면 가장 위에 처음에 검색되는 게 그 달의 비자 블레틴이에요. 그거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력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죠. 만약에 누가 오타 나서 잘못했는데 내가 신청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다. 그거 그 사람이 뭐 손해배상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travel.state.gov에 올라와 있는 그 정보를 내가 직접 가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영어에 대한 친숙함이 가미가 돼야 되고요. 검색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검색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다만 영어라는 점인데 용기 내세요.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 비자 블레틴, 오늘 V랑 B가 발음이 안 되는 비자 블레틴 검색하는데 대단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이 속도감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예가 2007년도 여름에 어느 달의 비자 블레틴이에요. 제가 7월인가 8월인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월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 7월. 보통 비자 블레틴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공지가 되거든요. 오픈 투 퍼블릭 되거든요. 그 달에만 2번이 열렸어요.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바짝 열렸다가 웁스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15일자로 두 번째, 그 달에 두 번째 비자 블레틴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다시 후퇴하는 걸로, 문호가 닫히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14일,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업데이트 되자마자 확인하고 변호사와 의논해서 서류 준비 타다다다다 해왔겠죠. 그런 걸 마무리 싹 해서 그 안에 싹 보낼 수 있는 사람과 한국 어떤 누군가의 블로거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올린 것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걸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오케이 합시다 할 때 걸리는 시간과 그 속도감이 엄청 다르겠죠. 문호가 며칠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 오늘도 열렸어, 1시간 전에도 열렸었는데 지금도 열려있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빠릿빠릿하게 그 서류 절차를 돌릴 거 아니겠어요? 언제 닫힐지 모르는데. 속도가 완전히 다르죠. 게임이 안 돼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됩니다. 그때 그 막차를 타신 분들은 2007년 8월, 9월, 10월 워크퍼밋 나오면 바로 일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근데 스폰서를 찾아도 그때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을 못하신 분들, 영주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못하신 분들은 미안하게도 그 14일, 15일 후부터는 다시 닫혔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2년씩, 3년씩 더 머물고 그제서야 영주권 스폰서 찾고 하실 수 있던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저는 뭐 이미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고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거나 알아야 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몰랐던 당시에 저는 사기도 당하고 돈도 날리고 시간도 뜯기고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탈탈탈탈 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뭐 하다더라 카더라 통신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뭐 교수님 얘기도 믿으시면 안 되고 동료 친구들 얘기도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무슨 에이전시 누구 얘기, 변호사 누구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을 할 때도 내가 이해하는 부분과 이 사람이 설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이해가 돼야 사기 안 당하고 제대로 영주권 스폰서 받고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정보 받아들이시라는 거. 여기까지가 정보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취업될 때까지 또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부터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특히 요즘 정말 뒤숭숭하잖아요. 건강 주의하시고, 내 꿈도 목표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꿈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 저 자신도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셀프 케어를 잘 해가면서 꿈도 성공도 사랑도 목표도 다 이루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